집합의 뜻과 표현 봅시다. 자, 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 부르고, 보통은 대문자 뭐 ABC보다는 보통은 PQR 이런 걸 많이 쓰는 편이고요. 뭐 ABC도 상관은 없어. X, Y, PQR 이런 걸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자, 그때 그 모임이라고 그러죠. 모임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값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고 약속을 했어. 원소. 이거 이름은 약속이니까 외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어떤 애가 어떤 집합의 원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약속을 했고요. 이거는 우린 좀 어색할 수 있어. 왜냐면 원소가 영어로 엘리멘트일 거예요. 근데 그 앞글자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하니까 이거 약간 부드럽게 굴려서 이렇게 A처럼 쓰자. 이걸 원소다라는 의미로 쓰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엘리멘트라고 안 부르고 원소라고 부르니까 좀 낯설 수 있는데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요. 자, 성실한 사람들의 모임 하면은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의 성실한 건지 판단할 수 없잖아. 이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임인 거고. 자, 포유류라는 건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명확하게 우리가 얘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얘는 포함이 안 된다, 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집합인 거고 아니면 집합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용 별거 없죠? 집합을 어떤 모임이냐, 어떤 집합이냐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원소 나열법. 그냥 다 쓰는 거야. 뭐가 들어가 있는지 싹 다 쓰는 거예요. 쓸 때 약속은 우리가 콤마를 이용해서 원소, 콤마 쓰고 그 양쪽 끝을 중괄호로 묶어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걸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따라하세요. 중복되는 원소는 제외한다. 우리가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면 제외하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조건 제시법. 원소가 만약에 3000개 이렇게 되면 다 나를 써주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 3000개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이나 식으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밑에 예시에서 한번 봅시다. A는 12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원소 나열법 했죠? 그럼 이거는 A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A 땡땡이 아니라 A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1, 2, 3 해주고 10까지 다 써주면 돼. 근데 귀찮으니까 보통 몇 개 규칙이 딱 보이면 1, 2, 3 자연수인가? 땡땡땡 마지막 거 10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원소를 직접 나열해서 쓰는 원소 나열법이고요. 조건 제시법은 A는 한 다음에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똑같이 쓰고요. 그때 어떤 원소를 가질지를 미지수로 표현을 해줘요. 나는 X라는 애를 미지수로 가질 거예요. 세로로 길게 짝대기 해주면 따라하세요. X바 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때 X바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은요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져요. 근데 그 X가 뭐냐면요 뒤에 설명해 줄게요 라는 식으로 바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때 여기에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어떤 애들은 이제 식이나 문장으로 그 조건을 표현해 주는 거야. 또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A는 하고 X가 한 다음에 1 이상, X가 10 이하, X는 정수.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정확하게 1부터 10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표현해줄 수만 있으면 내 맘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보통은 정석은요 A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로 보통 묶어주고요. 동그라미를 안에다 틀리게 하진 않지만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그라미를 쓰면 되고요. 여기다 1, 2, 3, 4, 땡땡땡, 10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이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랬었지 하고 우리가 복습하듯이 받아들이면 돼요. 요노야, 너 이거 지금 이게 2번째지? 저번에 처음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다 되니? 기억이 좀 나요? 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을 말하려면 우리가 무한집합 먼저 말해야 되는데, 자, 집합에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이 하나씩 원소로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때 그게 만약 개수가 무한이 많다? 그럼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무한이 많지는 않다? 그럼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소가
없는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동그라미 한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서 우리가 사선을 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살아버렸어. 그냥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원소가 없으면 공집합, 유한하면 유한집합, 무한하면 무한집합. 너무 직관적이죠? 이해하기 편하죠? 자, 그때 우리가 주로 이거 무한집합은 원소 개수를 셀 일이 없겠지. 무한이 많으니까. 유한집합은 원소 개수를 우리가 세게 되는데 그걸 기호로 표현할 때는 n 하면 이게 넘버의 뜻이 아닐까. 넘버 오브에 해서 a의 뭐 개수 이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 소괄호로 묶어주고 앞에다가 스몰 n 소문자를 써주면 이게 따라하세요. a의 원소의 개수 라는 뜻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집합의 포함 관계는 자 보면 지금 a랑 b의 관계를 보면 따라하세요. a가 b에 포함된다. 포함되고 있죠? 근데 b랑 c는 서로 포함하고 있지 않죠? 왜냐면 이렇게 바깥쪽에 b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b도 마찬가지로 c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포함 관계가 서로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랑 a랑 c는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 겹치는 부분도 없는 이런 관계도 있고요. 자, 우리가 a처럼 이렇게 b에 포함되는 경우를 따라하세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기호로 우리 아까 원소는 대문자 e 굴려서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가운데 거 하나 빼서 이렇게 쓰면 이게 안쪽에 포함되는 집합이다 라는 의미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정확한 의미는 따라하세요. 같거나 포함하거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약속하는 게 편하니까 약속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 수학자들이 처음 약속을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C랑 B는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거를 부분집합 계열 쓰고 아까 공집합 하듯이 이렇게 써주면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뜻인 거고요. 원소가 아니다도 마찬가지로 원소 한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때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따라하세요. 부분집합 같거나 포함되거나 같거나 포함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B도 A랑 B가 같거나 포함된대요. 둘 다 만족하는 경우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면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그때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건 따라하세요. 같거나 포함되거나. 근데 뭐가 아니면 이래. 같지 않으면 같거나 포함되거나 해서 같은 경우를 빼면 돼. 그럼 뭐 되는 경우만 생각하는 얘기야? 똑같지 않고 그냥 안쪽에 포함되는 경우, 그걸 우리가 따라하세요. 진 부분집합. 그냥 부분집합 하면은 같거나 포함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근데 진이란 말이 붙으면 같은 경우를 빼서 진짜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여기서 혹시 지금이 개념 두 번째인 사람 있니? 은호 말고. 은호 빼곤 다 여러 번 했어? 은호한테 주로 물어볼게, 개념을. 다른 친구들은 그런 게 있었지?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마 다음 단어 나오긴 할 텐데, 자, A랑 C랑 겹치는 부분이 없죠? 따라하세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 다음 시간에 교집합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이따 끝나고 시간 돼서 다음 시간도 앞에 조금 하면 그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이제 처음 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그나마 직관적으로 나는 좀 받아들이기 그나마 좀 나은 게, 집합을요 상자로 생각을 하고요. 상자에 하나씩 뭔가를 이렇게 동그라미 집어넣고 A를 집어넣고 B도 집어넣고 C도 집어넣은 이 상황을 우리가 A, B, C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얘는 지금 따라하세요. 집합이 원소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상자가 이렇게 있어. 저 상황은요 지금 1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집합은 따라서 빈 상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자가 또 들어갔어. 원소로 지금 상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상자에는 누구랑 누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상자가 너무 뭐랑 똑같은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1이랑요 빈 상자? 공집합, 집합인데 얘가 원소로 지금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얘 상자 집합인데 그게 지금 원소로 들어가 있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자 그때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를 A라고 하고요. 네, B라고 해볼게. 자 그때 그러면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참고로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조금 설명 따로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지금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괄호 한 다음에 나열한 건 이게 각각이 원소라는 의미로 따라하세요. 원소 나열법. 원소를 나열한 건 이 집합이지만 원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원소로 1,2라는 이 상자가 원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1,2 얘가 부분집합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건 이해되니? 납득이 되게? 이게 만약에 성립하려면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원소가 1, 2가 있어야 됩니다. B에. 근데 1은 있는데 2는 원소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집합 안쪽에 있긴 하지만 이 B라는 상자의 원소 중에 2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니? 이걸 많이들 헷갈리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A의 원소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 각각 원소 나열법 써놨으니까 이거 이 세 개가 원소가 되는 거고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죠? 부분집합은 우리가 주로 구해라 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개수로 케이스 분류 다 써라 그러면 개수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집합이냐 생각을 하면 돼. 가장 적은 0개부터 쓰면요 부분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 하면은 상자 안쪽에 1만 이렇게 담아도 얘 포함되는 상자 얘 일부분이나 일부분에서 부분집합을 해석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소가 없다의 의미고요. 이건 빈 상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구분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안쪽에 1,2라는 애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부분집합인 거고요. 이거요? 이거? 원소는 맞는데 부분집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럼 두 개가 들어간 경우는 얘랑 얘 1이랑 공집합 그리고 1이랑 1,2를 1이랑 2를 원소라는 집합 그리고 공집합이랑 1이랑 2를 원소라는 집합 그리고 총 3개 다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따라하세요. 공집합 원소가 0개인 거라고 우리가 이거 공집합이라고 그러죠. 부분집합에 항상 포함이 되는 공집합인 거고요. 없는 뜻이고 왜 포함된다고 불러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집합을 계산하거나 다르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얘는 A랑 똑같잖아요. A 분집합은 A랑 똑같죠? 따라하세요. 같거나 포함되거나 얘는 같은 경우고요. 그럼 남은 요만큼 묶어서 우리가 얘네들만 부른다면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진부분집합. 그리고 이 전체가 부분집합인 거죠. 이게 A의 진부분집합, 파란색 얘까지 A까지 포함한 게 A 부분집합.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 오랜만에 했는데 좀 헷갈리지 않니? 안 헷갈려? 괜찮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처음 집합을 할 때 아니 집합인데 원소라고?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몇 개를 들었고요. 자 다음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직접 내가 다 셌죠? 근데 매번 다 세는 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규칙을 정했어요. 원소의 개수가 n개 돼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이 n's 또는 이 n제곱 개라고 그냥 외워버리면 되고요. 왜 이 n제곱 개냐라고 묻는다면 예시를 여기다 들어오긴 했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A의 부분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원소의 개수로 케이스 분류.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한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개 들어가는 경우, 세 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다 구하면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야,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 놓고, 이게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네 원소들만 가져야 돼. 다른 건 가질 수가 없어. 그래야 부분집합이 돼서 벤다이어그램 그래프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부분집합 만들 거네? 들어볼래 말래? 물어보는 거예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2한테도 물어봐요. 야, 너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한테도 물어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의 수를 다 곱해서 곱의 법칙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 3의 의미가 3번 물어봤어. 원소의 개수가 나온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된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유도되는 거고요. 진 부분집합은 같은 거 하나만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m개 원소를 무조건 포함한다, 미포함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 제외하고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수에 빼게 되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A가 1, 2, 3, 4, 5, 6, 7 이건 지금 원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야. 혼동을 안 해야 되고요. 자, X는요 A의 부분집합이래요. 부분집합이면 A의 원소도 1, 2, 3, 4, 5, 6, 7 중에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되고 공집합도 되고 1, 2, 3, 4, 5, 6, 7 중에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에는 다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부분집합 X 만들 건데 야, 너 들어올래 말래? 두 가지 경우의 수. 들어올래 말래? 두 가지 경우의 수. 땡땡땡이 보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네? 2에 7세 이렇게 되겠지. 너 이해되니? 그 다음에요. 이거는 B는 일단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A에 포함되는 Y라고 했어요. 정말 이건 N 한 다음에 X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좋겠죠? X의 개수. 아니 뭔가 약간 미친 소리 났네? 원소에게 쓸 수 있었어. 제가 미쳤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B를 포함해야 되니까 6이랑 7은 무조건 가지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부분집합 만들 거면 일단 6, 7은 넣어놔야 일단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6, 7 넣어놓고 나머지 애들한테 이제 물어본다 생각하면 돼요. 얘네한테 들어올래 말래? 다 물어보는 거지. 그럼 2의 몇 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이해되니? Z는요 A의 부분집합이고요. A의 부분집합이고 3을 원소로 포함하는 A에 포함되는 3을 원소로 포함한다? 은호야 이거 3번은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그러면? 2의 몇 세? 6세. 그렇죠. 이 6의 의미가 뭐죠? 뭐 빼기 뭐를 하는 거죠? 7 빼기 1. 왜 1을 왜 뺐어요? 3은 안 물어봐도 되니까 나머지 6개한테만 들어올지 말지 그냥 물어봤다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다른 친구들은 복습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갈게요. 자, 오늘은 RPM으로 할게요. RPM 유형 섞인다. 유형 업까지 하면은 유형 14개니까 이 14개 하고 시간 좀 줄게. 자, 유형 1번은요 아까 우리가 집합이 될 조건이어서 집합을 명확하게 우리가 원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유형의 마지막 거를 볼까요? 자, 집합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서영, 기억은 어떨까요? 지금 아니죠? 왜냐면 애매하니까. 서영은 약간 이름이 비슷하구나. 은호, 니은은요?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볼게. 은호, 니은은요? 맞아요. 네, 명확하죠? 사연이 디귿은요? 뭐뭐 있죠? 10, 15, 20, 20. 오늘 볼게요. 오늘 가보세요. 네, 5까지 해서 얘도 명확하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온이, 니은은요? 어떨까? 명확할까요? 명확하지 않을까요?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한다는 게 애매하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은 애매하기 때문에 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아요. 다음 이런 걸 너희가 이제 다 판단을 잘 하시고요. 자, 유형 2번은 뭐냐? 원소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마지막 걸로 볼까요? 위치 모양이에요.
정수 전체 집합을 Z로 놓고요.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로 놓고요. C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놓을 때 모르고 보시오.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루트 4는 Z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인 거죠? 승아,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요? 루트잖아요, 루트. 2니까 정수에 포함이 됐어야 되죠? 틀린 거고요. 서영,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왜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3분의 5는 Q, 유리수의 원소가 맞죠? 그럼 은호, 3번은요? 야, 파이 왜? 왜요? 왜요? 파이는 무리수죠? 네. 아니죠? 그럼 서연이? 네, 실수 맞죠? 가온이, 틀렸죠? 왜냐면 I 백승하면 얘들아 몇 나오는 거 알고 있어? 말하기 싫으니까 모르는 거야. 1 알죠? I 4승 1이니까 1 25승이니까 1이지? 그래서 실수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네가 주어진 조건대로 판단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얘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글로 해석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은호야, 이거 한글로는 누가, 누구의, 뭐가 어떻다라고 말해줬냐니까? 그렇지. 그게 맞는지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이 유형은 그런 유형이고요. 어려울 게 없죠? 자, 집합 표현 방법은 원소나 법, 조건식법, 분해외. 마지막 거 볼까요? 확실히 RPM이 상단성 문제가 좀 적네. 중상 이렇게 된 게. 누구까지 물어봤지? 다음이 다음이구나. A는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요. B는요, 0, 2, 4, 6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C는요, Z를 원소로 하는데요. 근데 그 Z가 뭐냐? X랑 Y를 더하는 거래요. X, Y가 뭔데? X는 A의 원소, Y는 B의 원소. 중에 하나를, 원소 하나하나 고른 다음 걔네들을 뭐 한 게? 더한 게 C의 원소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직접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지?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고르면 돼요. A에서 하나 고르고 B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하면은 A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B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8가지. 그럼 원소가 몇 개나 있겠네요? 8개 있겠죠?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뜯으면 안 되죠. 왜? 맞아요. 따라하세요.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를 제거한다. 네, 중복되는 건 표현하지 않아요. 중복되면 그냥 하나가 닫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하는데 8개밖에 안 되잖아. 8개 중에 8개 쓴 다음에 중복되는 거 걸으면 되니까 사실 그럴 필요 없긴 한데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1일 때 케이스를 나눌게요. 1번 A에서 고른 X가 1일 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합이 뭐뭐 나오겠니? 불러주세요. 1, 3, 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X가 몇일 때? 2일 때 세보면은 어떻게 되죠? 4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걸 걸러주면 되는데 위에 건 무슨 수고? 아래 건 무슨 수라서? 겹치는 게 생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총 원소나열법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C는 하고 집합은 이렇게 쓰면 되죠? 집합은 하고 무슨 과로? 중과로 한 다음에 1, 2 시험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다 써야지. 1, 2, 3, 4, 7, 8 다 쓰면 되죠? 단답형이고요. 자, 이게 사실 처음 할 때는 되게 헷갈려서 어려운데 이게 지금 너네가 헷갈리지 않는다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너무 쉬운데? 되게 정신 안 차렸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X가 라는 얘기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그게 X가 뭐냐면요. X는 K보다 작은데 5의 양의 배수이네요. 근데 그게 무슨 집합이 됐으면 좋겠대? 공집합. 자, 그러면 은호 이거 어떻게 될지 알겠어? 다른 친구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호 어떻게 될지 알겠어? 어떻게? 암산 딱 봐도 되나요? 몇이에요? 그렇죠. 5. 그러면 5가 들어가는 이 양의 5의 양의 배수면 50, 15, 20 뭐 이런 땡땡땡 이런 애들이겠죠? 근데 K보다 작은 애를 고르라 그래서 그게 공집합이 되려면 얘가 여기가 딱 5가 들어가면 5보다 작은 애니까 어떻게 되겠죠?
5해도 되고 5보다 4해도 되고 3.5해도 되고 다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K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K는 5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유한수와 원소계수는 공식으로 하면 되겠지. 자, 따라하세요.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이게 누구의 정의이게? 와, 따라하세요. 그래프. 이게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x, y의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 그게 그래프의 정의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x, y 평면에 도형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래프는 집합이에요. 이게 그래프를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이 그래프가 이 직선 1차 함수잖아요. 직선인 줄 알았는데 x, y가 뭐만 있어야 된대요? 자연수니까 직선에다가 점만 몇 개 찍히는 그런 점들의 끊어진 점들의 모임이 이렇게 될 거고, k 이하의 자연수 싹 다 집어넣어요. 자연수 뭐 1부터 몇 가지 다 나오겠죠? 1부터 k까지 다 나오겠네. 근데 원소의 개수가 어떻대요? 같다. 얘는 몇 개만 바로 알고 있어? 야, 1부터 k 이하의 자연수가 1부터 몇 가지? k까지. 1번부터 k번까지 하면 사람 몇 명이야? k명. 그럼 k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의 원소의 개수가 k가 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14가 되는 이걸 구해라. 이거는 그래프로 푸는 거보다는 그냥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k 값을 구하시오. 일단 x, y가 자연수라서요. 이 그래프로 만약에 그리고 싶다? 이 킬러 문제 쓴 그래프인데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y는 하고 쓰는 게 그래프를 편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4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세요. x, y가 자연수면 1, 4분면에 있는 어떤 자연수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몇 개 안 된다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요걸로 얘를 구하기엔 조금 선은 없고요. 자연수 몇 개 안 되니까 하나만 대입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난 여기다가 그냥 수용도 그릴게요. 표 그릴게요. 자, 우리가 수용도를 그리려면 따라서 수용도 그리기. 똑같은 말은 따라하세요. 케이스 분류. 똑같은 말이죠. 케이스를 나누려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고 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x를 기준으로 쓸 수도 있고 y를 기준으로 쓸 수도 있죠? 승아야, 누구 기준으로 하기 편하게? y. 어떻게 알았어? 왜죠? 이유가 뭘까요? X라는 네. Y나 자연수를 찾기 힘들어서? 이유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나는 y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눈 거야. 왜냐면 봐봐, x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잖아.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1 들어가면 최소가 3이니까 11이니까 얘 최소값이니까 얘가 1부터 11, 14까지 케이스 다 넣어야 되거든. 근데 이 몇 개는 안 되는 게 막 나오겠지. 안 되고 이런 게 나오겠지?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하잖아? y는 가질 수 있는 걸 14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부터 몇 가지만 넣었는데 4까지만 넣으면 돼요. 케이스가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개수의 절대값이 큰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왜 오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케이스 수가 적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수학 강사하면서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열받았던 문제가 케이스 21인가 22까지 갔던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 다 세는 그런 거였는데 막 욕하면서 칠판 한 바닥 다 쓰면서 다 셌는데 진짜 다 세는 문제였었어. 해설문제. 미친 문제냐고 해설문제 진짜 다 세는 문제. 그래서 케이스 개수는 무조건 적은 게 좋은 거예요. 한 4개 넘어가면 슬슬 열받기 시작하거든. 자, 그럼 나는 y를 기준으로 할게요. y x 이렇게 해가지고 y가 1일 때 하면은 그러면 여기가 3이 들어가죠? 그래서 넘기면 x가 몇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y가 2, 너 그 말은 이거였구나. 왜냐면 y가 자연수면 x 무조건 자연수인데 x가 자연수라고 y가 무조건 자연수는 아니겠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자, 여기 2가 들어가면 6이 되니까 넘기면 몇이 되죠? 규칙이 30 줄어들게 되겠죠. 얘가 y가 1 커지면 3y는 30 커지니까 얘가 30 뺏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30 줄어드니까 그 다음 몇일 거고 5, 그 다음 몇이 되고 이렇게 돼서 총 4개가 나올 거다. 그러면 원소 개수가 몇 개였구나. 얘는 원소가 뭐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xy의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 그러면 11,1, 8,2, 5,3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그래프를 xy 표면에 나타낸다. 그럼 이제 보통은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도형 자체를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래 그래프는 집합이구나. 그럼 뭐 11,1이니까 먼저 여기 좀 찍히고 여기 좀 찍히고 여기 좀 찍히고 여기 좀 찍혀서 2,4, 5,3, 8,2, 11,1 이렇게 이 직선 위에 점이 다 찍히면 안 되고 4개만 점이 찍히는 도형이구나. 점 4개짜리 도형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어? 그거 알겠니? 가는. 그래서 4개니까 B도 4개여야 돼서 K는 4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왜 상중인지 모르겠어. 중상이라고 상중이라고 했구나. 중상이라고 쓰지. 자, 6번은 이거 아까 그거네요. 따라하세요. 집합 2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공집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상황이야. 따라하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A가 뭔지 몰라도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왜요? 약속이에요. 공집합은 항상 포함되는 걸 우리 약속했어. 왜냐면 사실 애매하긴 하거든. 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포함시켜? 아무것도 없는데 왜 포함시켜야 되나? 근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포함시키는 경우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인 거는 그러면 근데 얘는 특별하게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만 이거는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게? 정식 병자인가요? 이렇게 써야지. 뭐야? 이렇게.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만 이건 되게 특별한 상황이야. 따라하세요.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1번이 딱 그렇게 해서 바로 나왔네. 한 명씩 물어볼까? 서영아 1번 성공했으니까 2번 맞나요? 틀리나요? 아씨, A는 원소잖아요. 원소. 근데 이건 부분집합인데? 중괄호 했으니까 A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부분집합 맞죠? 은호 3번은 어떨까요? 너무 쉽죠? 서연아 4번 틀렸어요? 왜죠? 원소가 아니에요? 그럼 뭐는 될까? 부분집합이 되죠? 왜냐면 여기 원소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원소 중 몇 개를 골라서 만든 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었겠지? 서연아 5번은요? 맞죠?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 한글로 풀어 설명하면 따라하세요. AC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을 원소로 하는 집합. 미친 거제 같은 이런 느낌이죠. 장난하나?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부분집합 맞죠? 왜냐면 A에는 AC라는 상자가 있으니까 원소 하나 가져와서 만든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거 우리가 따라하는 거. 7번 자, 그럼 이거는요 너네가 하시고요. 이것만 딱 얘기를 할게. 우리가 이런 표현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표현. 이거는 주로 뭘 나타내는 의미냐면 따라하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이 애들을 의미할 때 저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 이거는 누구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돼요. 정수를 다시 자연수나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거는 누구를 몇으로 나눈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니, 누구를이 아니네. 그러니까 몇으로 나눈?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을 쭉 그냥 한 번에 합쳐서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을 다 써봐라 그러면 자연수 중에서 뭐 본다면 1, 그 다음 뭐가 되죠? 나머지 1인 애들이니까 4, 그 다음에요 7, 그 다음요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많잖아. 이거 한 번에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줄여 쓰는 방법이 수열을 안 배웠다 그랬지? 3엔 이렇게 일단 쓰면은 1, 2, 3, 4 집어넣으면 30 늘어나는 거야. 수열을 안 배우면 이거 설명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하고 n은 자연수. 이렇게 해주면 자연수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건 쭉 땡땡땡 무한이 되는 거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약간 이게 원소나열법 느낌이면 이건 족번째 식법 느낌인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 3 빼기 2가 몇이야? 1 해가지고 나머지 1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자연수 집어넣으면 1부터가 아니라 5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되니까 나머지가 2인 애들 중에서 2만 빼고 다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수면 이제 음수까지 가는 거고. 그걸 너네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얘기할 만한 건 없어. 주로 어려운 게 이거지, 이거. 직업사의 프로그램에 성립하는 미지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될지. 자, 이거는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 자, 46번. 여기 3분 줄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설명하고 잠깐 쉽시다. 너 풀었어? 벌써 풀었어? 케이스 나도 풀었어? 방금 했어? 큰 사람은 위에 것도 풀어보세요. 위에 다른 문제들. 풀었어? 와, 바로 이렇게 했으니까. 풀었어? 다 했네. 3분까지 줄 필요가 없었네요. 자, 이거 하고 잠깐 쉽시다. 자, 보세요. 자, 일단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이면 얘가 원소를 가질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공집합이어도 부분집합이니까 가진다면 B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분집합인 거죠. 근데 지금 일단 2랑요 마이너스 A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식 하나를 쓰고 시작을 해야 돼. 이건 쉬운 문제니까 그런 걸 쓸 필요 없죠. 어려운 문제는 이런 조건 다 체크하면서 가야 되거든. 자, 따라하세요.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를 제외한다. 그럼 얘들은 같은 애라는 얘기야, 다른 애라는 얘기야? 다른 게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몇이 아닌 걸 일단 써놓고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돼. 어려운 문제 나중에 풀게. 알겠니?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원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2랑 마이너스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 둘은 B의 원소 이 셋 중에 하나였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2가 1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얘 또는 얘가 몇이구나. 이렇게 단서를 잡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푼다면 쉬운 문제만 안 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복잡해진다면 케이스 나누는 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좀 쉽게 우리가 능숙하게 풀겠죠? 자, 1번 A제곱 플러스 1이 몇일 때? 2일 때. 자, 2번 케이스는 그럼 뭐라고 케이스 이름 붙여주면 좋을까? 3이 몇일 때? 2일 때. 근데 사실 좀 더 좋은 표현은 이거 넘기면 A제곱은 1이니까 A는 뭐일 때로 써도 좀 더 좋은 표현? 이렇게 쓰면 좀 더 좋은 표현이죠? 자, 얘도 좀 더 좋은 표현은 A가 몇일 때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좀 더 좋은 표현이죠? 자, 그때 그럼 원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얼마 1일 때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1-1번 A가 1일 때 그리고 I일 때니까 1-2번 A가 1일 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케이스가 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서 나가야 돼. 자, 그럼 봐봐. A가 마이너스 1일 때 했으면은 얘는 원소가 2랑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는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2랑 마이너스 4랑 1이니까 가는 불가는? 가는.
2랑 1은 여기 P의 원소들이 밑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는. 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A가 1일 때니까 A는요, A는 하고 써요. A는 하고 2랑 마일 이렇게 들어가고 B는 하고 원소 날 거고 써보면 A 1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2 1. 자, 가는 불가는 마이너스 1은 B의 원소가 아닌 애 갖다 썼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소수령은 그렇게 딱 쓰면 될 거고. 자, 이 케이스는 그러면 A는 하고 A가 스몰 A가 5일 때니까 2랑 마이너스 B는 하면 26 그 다음에 2, 1이니까 2는 있는데 마이너스 5는 B의 원소가 아닌 다른 걸 썼죠? 그러므로 여기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죠? 참고로 얘들아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다 상상해야 되고 이것보다 쉬운 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몇일 때만 하면 좀 더 좋을까? 얘가 B의 원소 중에 하나였으니까 누구였겠네 이게였겠네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틀리면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이거랑 똑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이거랑 똑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케이스 몇 개 나눠서 풀면 돼요? 3개 나눠서 풀면 돼 또는 지금 우리가 푼 건 뭐 한 거냐면 얘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게 더 편한 거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의 케이스가 2개고 파란색 케이스가 3개이기 때문에 저게 더 편한 게 맞고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였다면 여기까지 해야 돼 따라하세요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제외한다 그럼 얘랑 얘는 몇이 아니란 건 보장이 돼 있어야 돼 1이 아니란 건 보장돼 있어야 돼 그럼 A는 몇이 아니어야 된다? 4 아니어야 되고요 A는 몇이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에다가 이제 얘네들도 어때야 되는 거야? 달라야 되는 것까지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이거까지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집합에서는 중복되는 거 제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고요 제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이 아니라니까 이건 항상 양수예요 한 번씩 더 오면 이거는 절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좀 쉬었다가 뒤에는 이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